지방분권 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이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기유 대표와 함께 지방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지방분권 개헌인데 첫 번째 질문 누가 하시겠어요? 예, 제가 조배님께서. 우리 이제 교수님 이제 지방분권, 지방자치로의 이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이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 법률,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을 좀 개정해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권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이제 우리 운동 내부에서는 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분권 개헌을 이제 화두로 하고 있는데, 교수님, 왜 법률을 건드려서는 안 되고 헌법을 건드려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헌법에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규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많이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거는 헌법이 법률을 여러 가지로 여러 이제 지방분권을 하는 법률을 정하도록 열어놓은 나라에는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분권을 하면 안 되도록 법률로 못 정하도록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못 하도록 막아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아놓고 있냐 하면 그 지방정부는 법률에서 정하지 않으면 조례를 정할 수 없도록 막아놓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가 이런 거 예를 들어 세금을 얼마나 거둘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세금을 거둘 것인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개한테 입마개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그걸 조례로 지방에서 정하려면 다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이게 쉬운 얘기로 하면 무슨 얘기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시키는 것만 해라,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법령에 위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참 정치인들이 법은 잘 지켜요. 그럼 그건 다시 말하면 뭐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법령으로 정한 그대로만 해라, 즉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 중앙정부 또 국회가 대구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그 방법을 알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시키는 것만 해라 하는 게 헌법의 명령인데 이대로 해서는 지방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좀 벗어나가지고 중앙정부가 안 시킨 것도 하고 또 중앙정부가 시켜도 좀 달리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가져야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집안에서도 그 자녀들이 막 사고를 치고 하면 속은 상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녀석 나중에 큰일 날 사람이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 규격에서 벗어난 거를 지방 정치인 또 주민도 할 수 없도록 헌법이 딱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우리 지방을 우리식으로 우리가 알아서 경영한다,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장을 열어주는, 이걸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걸 안 하면 국회가 법률을 정하려 해도 헌법에서 다 막혀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그 헌법 개정과 법률 개정의 차이가 어떤 건지 사실 개념이 좀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전문가시니까 어떤 차이가? 아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 헌법 자체도 헌법의 이제 개정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 개정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법률이라는 국회가 정하는 법률 있고, 헌법이라는 이제 물론 이 제안은 누가 하고 하면 최종 국민 투표를 통해서 하는 그런 형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법률 개정 그리고 헌법 개정,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꼭 한 가지만 보충을 하면, 이게 헌법하고 법률은 법의 계급이 다릅니다. 계급 차이. 그래서 헌법에 어긋나면 국회에서 아무리 정하려 해도 정할 수가 없어요. 헌법이 모법이 돼버려. 헌법이 모법이죠. 이게 제일 상위법이니까.
헌법에 위반된다는 법률은 정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위헌 제청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좀 맞춰지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정덕섭 의원이죠, 대구의 동구갑의 의원. 내가 잠깐 거기 좋은 예를 하나 들게요. 예. 이게 그때 왜 우리 지금 국민들의 한 80%가 지금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 하지 마라 이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네. 그 다 후보자 시절에 대선 후보 시절. 예. 공약했습니다. 정당 공천 안 하겠다고. 근데 나중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그 정당 공천 없앨라 해도 못 없앤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을 이렇게 개방적으로 바꿔줘야 그 밑에 법률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대구 동구갑의 국회의원이시면서 그 헌법학자라고 그러죠. 정덕섭 의원. 예.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헌법을 두고도 법률 개정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자기가 또 늘 하다 보니까 이제 중앙부처에서 가장 자기가 행정안전부 장관 하셨나요? 행정안전부인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 기획재정부하고 늘 부딪힌다는 거죠. 자기들이 뭘 이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면은 기재부에서 태클을 건다는 거죠.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시면은 당신 권한 다 뺏기고 지방정부가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걸더라 그러면서 이게 법률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정섭 의원이 우리 그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또 국민회의에서 이 개헌 주장을 한창 하고 있을 때 이 한 40여 명의 초재선 의원들을 하고 뭐 헌법 개정 필요 없다. 예. 해방권이었죠. 이런 얘기 또 했고 또 그거를 또 홍준표 대표가 받아가지고 또 개헌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개헌 필요 없는 거를 법률로 정한다. 이러면 아주 제발 지방자치 조금만 하자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헌법이 다 막아놓고 있는데 그 막아놓은 범위 안에서 법률로 자치를 하도록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정정섭 의원이 이제 그때 뭐 지방자치라는 말을 썼지만 지방분권 말을 썼지만 법률 안에서 할 수 있는 지방분권은 아주 이 활동의 놀이터가 작은 놀이터를 치면 아주 겨우 손발 이렇게 뻗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지방자치를 하자는 거고 정말 광활한 이 광장 뭐 이런 데서 정말 마음껏 한번 뛰어보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구성을 실현시켜보고 이런 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방분권을 쓰더라도 정정섭 의원이 헌법의 범위 안에서 하는 그 지방분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지방자치 하나마나한 아주 이름만 지방자치 이거를 법률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 저는 이 교수님 말씀에 좀 부과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교수님은 이제 우리도 지방자치라는 그런 형식이 좀 있다. 그리고 더 많이 또 더 힘도 있게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결국 이제 지방자치는 문의일 뿐이고 헌법상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것조차도 실제로 보면은 중앙집권의 일환일 뿐이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행정부지사 파견이라든가 광역부지사 파견 또 사법부에서 이 고등법관 파견해가지고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하고 이렇게 교류하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일종의 총독 파견처럼 그렇게 해놓은 지방자치제가 무슨 지방자치제냐. 그리고 지방의회도 사실은 제가 들은 바로는 지방의회의 본질이 뭐냐? 입법기관이냐? 아니다. 행정보조기관일 뿐이다. 이런 논의까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방자치냐. 지방자치제가 없는 나라인데 지방자치제가 없는 나라에서 법률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었어요. 어느 나라든지 이게 지방이 알아서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 또는 법률을 지방에서 정하도록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장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헌법이 막아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에 밤마다 청소년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술병을 깨가지고 애들 다음날 아침에 발 베고 이래도
그 국회에서 법률 그 위임해주지 않으면 그걸 막을 조례를 못 정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헌법이 막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방분권을 그 주요한 국가적인 개혁 과제로 이렇게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규정이 들어가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는 이런 규정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걸 표면으로는 내세웠지만 말로만 실제로는 지방분권을 막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분권을 굉장히 후퇴시키려고 했던 것이 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다. 근데 그때 그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 국가를 만들겠다 이렇게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장은 그러니까 거짓말인가요? 말하고 예. 실제로 행동이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연방제 국가의 헌법을 한 번이라도 봤는지, 그 정부의 그 국책연구기관도 있고 했으니까 많이 봤을 겁니다. 설명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연방제 국가의 는 물론이고 단방제 국가 도 훨씬 못 미치는 분권적인 단방제 국가에도 못 미치던 그러한 헌법을 제안했고 이게 얼마나 하냐면 이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침을 주는 겁니다. 이 이상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개정, 당신들이 지방분권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런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몰랐습니다. 근데 막상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개정안을 내는가 이거부터 먼저 볼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난번에 제안한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은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쥐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여당 의원들도 몰랐다면은 그냥 그거는 생색만 낸 거네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요구한 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정말 대통령에게 이 지방분권의 의지가 있다면 한나라당 당사로도 찾아가서 우리 협상이라도 한번 시도라도 했어야 되는데.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헌법을 개정합시다. 그럼 어떤 내용을 하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당 빼놓고는 절대로 개헌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걸 한국당을 배제하고 개헌안을 만들었다 하는 거는 개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통령 공약이 있으니까 이제 대통령 공약 지켰다 하는 그 생색 내려고 한 거죠. 그렇죠. 예. 했는데 한국당이 반대해서 못했다. 하고 이제 그러고 있다 그버리고 이제. 지금 네. 주제를 보면은 사실 여기 대본상에 지방분권 개헌 고려 연방제를 위한 것 이렇게 물음표 딱 찍혀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 이 말이 도대체 왜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고려 연방제. 몇 가지 단계를 뛰어넘은 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연방제 하니까 어디서 연방제 들어봤는데 고려 연방제 들어봤거든요. 그래 이게 이게 좌파 정권이니까 김정은하고 또 짝짝꿍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전혀 상관없는 연방제하고 고려 연방제를 결부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연방제는 공산주의를 하고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민주적 중앙집권제라는 걸 다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헌법에도 규정하고 있고 중국 헌법에도 규정하고 베트남 헌법에도 규정하고 다 지금 또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방분권 안 하겠다는 거고 일당 독재한다는 얘기예요. 왜 동독이 그 공산화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지방분권을 없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사실하고 맞지 않고요. 이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면 이거는 다시 뭐냐 자유주의 그 정치 체제를 만들겠다는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그 지방분권 하면 대한민국을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는 거다. 사회주의로 만들어서 갖다 바치려고 관계한다. 정말 김정은가 제일 겁내는 게 뭘까? 지방분권, 지방자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획일주의인데 지방분권을 한다는 것은 지방마다 다양하게 다른 다양성을 도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경쟁이 되죠. 어떤 데는 A 방식으로 해보고 어떤 데는 B 방식으로 해보고 그래서 어느 것이 결과가 더 좋은가
이래서 이제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일 싫어하는 데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우파라는 그 일부 세력에 그래서 지방분권하면 공산주의 된다, 사회주의 된다 이런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지방분권 나라 된 나라 중에 공산주의 국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근데 저는 하여튼 보니까 좀 그 우파도 좀 논리가 좀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하여튼 우파 집회에 나가 저는 가장 뭐 성조기까지도 제가 또 묵인하겠습니다만은 왜 이스라엘 들고 나가는 거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고 뭣도 모르면서 그 분권은 빨개라 그러고 말이야. 정신 좀 차려 당신들. 예. 거기다가 또 뭐 중국을 이롭게 한다. 이건 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건 안 들어봤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보수 유튜브에서 그렇게 떠든답니다, 요즘. 예. 그러니까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뭔가 지금 현 체제 아, 개혁 부분 중국 한번 보십시오. 요번에 우한시장이 토론을 했잖아요. 그렇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그건 우한 뭐냐면 코로나 얘기해야 된다 참. 예. 우리는 그때 그 메르스 사태일 때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그걸 투덜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체제상 그 시진핑이가 그 공개해라 하기 전에 못하는 겁니다. 고도로 정황 집권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늦어졌고 바이러스가 더 확산돼 버렸고 이런 상황이 왔죠, 그죠? 이 우한 바이러스도 지금 보니까. 이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알아봤던 것 같은데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